거의. 예,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7자 웨비나 4차 산업혁명과 전자무역 혁신에 우리 계명대학교의 최경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면서부터 와이드 웹 그 컨소시엄에서 정의한 그 전자정보 모든 부분을 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이 무역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오늘 명쾌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최경주 교수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계명대학교 전자무역 전공 최경준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전자무역 혁신입니다. 네, 그 정부철 회장님이 너무 그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만족스러운 강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제 양력 사항은 이렇고요. 여기 이에 없는 건 이제 제가 한국무역정보통신이라고 전자무역 전담 사업자인 그 회사에 제가 과장으로 근무하다 나왔었고요. 또 IT 업계에 좀 잠깐 있었습니다. 농심 NDS에 좀 있었고요. 신세계 INC에 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요. 여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ICBM이라고 하는데요. 예, IoT, 그 다음에 크라우드, 그다음에 빅데이터, 예, 인공지능, 예, 그다음에 모바일, 또 AR, VR. 요즘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가 또 지금 시대에 이제 또 굉장히 떠오르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그 특징은 이제 AI, 예,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상품, 서비스,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의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진흥화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는 의미는 그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1차에 100년, 2차에 70년, 3차 산업혁명에 40년,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아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초연결이고요. 예,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또 초진흥화되고 또 초융합, 그러므로 인해서 초혁신이 일어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돼서 O2O, 그래서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가 내비게이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내비게이션에 주면 예, 몇 분 내에 예상 도착 시간을 알려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인데요. 가는 데까지의 어떤 신호등이 몇 개고 또 건널목이 몇 개고 이런 것들을 다 감지해서 예정 시간을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고 그래서 예측과 맞춤 서비스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예, 스마트 팩토리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공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IoT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크라우딩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저장 분석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치 창출을 일으켜내는 인공지능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최적화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유통물류 분야에서도 이제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아마존고라는 곳에도 천장의 무인 카메라가 매장 내에 고객을 추적하면서 구매 데이터를 어떤 상품을 카트에다 담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계산대가 사라지고, 예, 그래서 그 인건비 감소와 매장의 경영 효율화를 가져오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도 인공지능 의사가 예,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전반적인 산업 구조와 사회 구조가 예, 변경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 그래서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기술과 또 분야별 응용 기술, 분야별 혁신 사례들이 지금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 또 제조 분야, 그 이동체, 육해공, 드론, 예, 자율운항 선박이라든가, 또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전력 거래, 그 다음에 금융 부분에 있어서 핀테크, 또 물리 처리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분류 항만 이런 것에서 그 지능형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스마트 시티, 또 도로 교통 부분에 있어서 교통 안전 시설물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사회 문제 해결 차원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국방 차원에서도 예, 경계 감시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무인화율, 그래서 경계병 이런 것들이 아마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전투 훈련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VR, AR 이런 훈련 콘텐츠 개발로 말미암아서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군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육 혁신이 일어나고요. 요즘은 이제 메타버스 캠퍼스 이런 것들이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측면에서도 중국, 또 미국, 일본 이런 선진국들에 있어서도 유럽 이런 선진국들이 지금 디지털 포메이션 또 플랫폼, AI 이런 것들에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두드러진 것은 중국이 굉장히 그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인공지능 분야의 논문 편수도 특허 편수 이런 것들이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라는 예, 그런 내용.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분류 이런 것들은 인지 컴퓨팅, 머신러닝, 딥러닝,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되고요. 또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예,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기술로 예.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되어 가지고 오프라인에 최적화된 세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인공지능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우딩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가치 창출을 해서 최적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예, 이건 구글의 무인 자동차 내용입니다.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그래서 최적의 경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물류 유통에도 마찬가지로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이 이제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 혁신을 가져오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온라인 무역 전 시장이 그동안 이제 무역 박람회 이런 것들이 코엑스나 또 세계 박람회 이런 그 장소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온라인 무역 전 시장이 그래서 365일 24시간 예, 무역업체들의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전시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빠른 이런 온라인 무역 전 시장이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구축되어지고 있고요. 또 해외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 사실 이 무역 박람회가 이루어지는데 온라인상에서 해외 거래선을 발굴하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코트라에 이제 그 코트라에서 해외 거래선 정보를 그 코트라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의 생산단 제품이 전 세계 해외 바이어를 매칭시켜주는 그래서 잠재 파트너, 잠재 거래선을 발굴해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코트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자상거래 부분인데요. 이 타오바오, 뭐 이베이, 아마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 판매 채널을 확보해서 거기에 국내 기업들이 입점을 해서 해외로 판매, 해외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타오바오는 지난번 빼빼로데이 날 무려 하루 매출이 100조를 했습니다. 100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뭐 LG화학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하루 매출이 굉장한 뭐 매출을 30억, 50억 뭐 이렇게 매출을 올렸었는데요. 이런 그 해외 입점을 통해서도 수출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출을 하려면 이제 인터넷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치 엔진 마케팅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마케팅을 해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전 세계를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이런 단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제, 배송 문제, 대금 회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상품 페이지 등록, 또 쇼핑몰 운영 관리, 또 검색 엔진 최적화, 또 처음에는 이제 그 온라인 진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 컨설팅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무역 절차에 있어서 그 수출을 하려면 이제 HS 품목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HS 넘버는 이제 10자리로 되어 있는데요. 관세청에다 이제 수출 신고를 하게 된 수출 신고 또는 수입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HS 넘버에 따라서 이제 관세율이 결정이 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일반 무역업체 사람들이 이 HS 품목 분류를 잘 못해요. 그래서 관세사라든가 관세청이라든가 대관 직원 이런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상품의 그 품질, 그다음에 상품의 스펙 이런 것들만 재질 이런 것들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HS 넘버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반의 HS 품목 분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분류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HS 넘버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HS 추론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HS는 이제 하모나이즈 시스템입니다. 10자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제 무역 교육을 할 때 이제 그 HS 넘버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들이 이런 그 인공지능 기반 하에서 이제 또 호, 주, 분류 이런 것들을 HS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놓고 그다음에 그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HS 추론 규칙을 만들어내서 사용자들이 HS 넘버를 자동으로 무역업체 실무자들이 쉽게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 분야에 있어서의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스마트 항만 분야에 있어서도 무역 분야에 있어서 무역을 하려면 반드시 이제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항만을 거쳐야 되죠. 그다음에 뭐 비행기로 나갈 경우에 이제 그 항공,
공항을 거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요즘 뭐 물류가 굉장히 예, 힘들어졌다고 그래요. 배가 부족해서 수출을 어, 컨테이너 선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스마트 항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항만의 최적화, 활동량을 이동시키는데 IoT라든가 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항만이 지금 우리나라도 해수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싱가포르라든가 또 해외 독일의 함부르크라든가 이런 그 나라들에 있어서도 스마트 항만을 통해서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은 어떻게 보면 물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4차 산업의 기술의 물류 부분에 있어서의 적용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인공지능 분야는 이제 운송 하역 분야에 들어가고요. IoT, 사물 인터넷은 운송 보관. 그래서 그 화물의 데이터를 센서를 통해서 최적의 경로를 산출하고 차량에 센서를 부착을 해서 연료량의 자동 제어를 한다든가 또 보관 물류 창고에 재고의 수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이런 IoT 분야. 또 빅데이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소비량, 판매량, 생산량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고 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상에서의 그 공급 사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또 로봇이 등장해서 하역과 보관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로봇가 이게 대신을 하고 또 3D 프린팅 그다음에 드론 공중으로 배송하는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드론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배송을 실시하는 것을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타오바오하고요. 그래서 뭐 아까 스마트 항만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이 다 운송, 보관, 하역, 통관 뭐 이런 쪽에서 이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어떤 항만의 효율화를 가져온다. 싱가포르 항만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드 트러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스마트 항만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전자선화증권 이 수출을 하려면 이제 빌 오브 로딩이 BL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BL은 수출을 했다라는 이제 그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게 이제 전자선화증권이 되어서 일일이 그 선화증권을 받으라 그 선박회사나 또는 항공 화물 취급하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선화증권을 발급받아서 무역업체들이 쉽게 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무역 거래의 복잡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래 당시의 비용 부담이라든가 빠르고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고요. 또 위조 분실 위험이 이제 감소가 되는데 요즘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해서 서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위조 분실 위험 감소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사물 인터넷 IoT라든가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자상거래 무역 포탈이 항공무역정보통신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유트레이드 허브라고 그래서 그 유트레이드 허브, 유는 이제 유비쿼터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을 해서 무역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유트레이드 허브인데 이게 이제 KT넷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오프라인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수출에 있어서도 온라인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출을 이제 무역업체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플랫폼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또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데 또 각국의 또 뭐 무역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맞춰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활용 직수출 모형인데요. 이건 사실 뭐 제가 이 모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절차, 직수출 수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선정이 되고요. 국가가 선정되기 위해서 이제 거래선을 이제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현지 수출국 원어로 구축을 하고요. 인터넷 마케팅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하는데 인터넷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요. 각국의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고 키워드 광고라든가 서치 엔진 옵티마이징 마케팅을 하고요. 블로그 마케팅이라든가 SNS 마케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자상거래 사이트 수출 플랫폼 안에서 주문을 받아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예. 수출은 이제 항공이나 선박을 통해서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한 3일 내에 부산에서 한 3일 정도 배로 예, 가죠. 그래서 이제 해당 국가에서 수입 통관을 하고 현지 택배사의 물류센터에 상품이 입고가 되면 대소비자에게 배송이 시작돼서 이런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오다를 하면서 이제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되죠. 결제는 뭐 카드 결제라든가 대인 결제, 은행 계좌, 편의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물류 항공은 일본으로 보통 가는데 우리가 하네다 공항 가는데 1kg에 한 600엔 정도, 예, 600엔이면 한국 돈으로 한 6,000원 정도 되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택배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 항공으로 갈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고객에게 수취가 됐다라는 데. 이건 실제 이제 국내 이제 티쿤 글로벌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여기서 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박으로 갈 경우에는 예, 한 3일 정도 예, 예, 티쿤에서 부산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 야적장에 도착하면 상품이 도착하면 예, 바로 이제 9시 밤 9시에 도착하면 아니죠. 저녁 6시에 출발해서 부산에 이제 9시에 시와에 도착하면 3시에 이제 출항을 해서 그 다음날 12시에 오사카에 도착을 해서 통관 입고가 되면 예, D 플러스 3일에 바로 배송이 시작되는 예, 이러한 물류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해외 수출에서 구축 성공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에이컴메이트라고 의류, 더 재미있는데 중국에 2007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지금 매출이 지금 한 3천억 정도 한다고 그래요. 예. 더잼이라는 업체요. 또 택배박스라는 게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업이 경쟁이 치열해서 안 됐었는데 일본으로 택배박스를 수출을 해서 다시 회사가 살아난 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대문 홀릭이라고 또 d홀릭.co.jp라고 그러는데요. 이 업체도 여성 의류, 패션 의류를 동대문에서 의류 장사를 하다가 d홀릭.co.jp라는 사이트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일본을 상대로 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예, 여기도 지금 뭐 매출이 한 2천억 가까이 예,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또 뭐 인쇄물, 또 명함도 마찬가지고요. 명함도 일본. 명함을 보통 그 100장 인쇄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얼마 하나 만 원, 만 몇천 원, 만 몇천 원 한다 그러는데 만 원 정도 하나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막 거의 2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명함을 일본으로 예, 사이트를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수출합니다. 근데 이 사이트 명칭이 이 JP입니다. JP. 그래서 콜이 KR이 아니고 예, JP.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일본 회사인 줄 알아요. 이 회사들의 그 서버는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예, 서버를 서울에 놓고 현지 헬프데스크를 하는 현지 언어민을 고용해서 헬프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고 사이트를 일본 사이트로
만들어 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를 받아서 명함 같은 경우는 충무로에 이제 인쇄소가 많으니까 주문 받아서 인쇄소에다 넘겨서 제작해서 수출을 하는데 이 명함을 갖다 뭐 컨테이너로 몇 박스씩 컨테이너로 수출한다 그래요. 그 명함만 1년에 한 60억 수출한다 그럽니다. 명함만. 예. 이건 이제 민스샵입니다. 민스샵. 예, 민스샵이 이제 국내 민스샵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제자가 운영하는 건데요. 해운대의 센텀시티에서 이 쇼핑몰을 일본으로 이렇게 국내 민스샵을 일본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수출을 패션 의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이걸 하게 됐냐면 민스샵을 찾아갔답니다. 민스샵.kr이죠. 그걸 찾아가서 일본어로 내가 수출해 줄 테니까 이게 좀 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걸 사이트를 일본어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데 지금 매출이 몇십억씩 올리고 있고요. 이게 종이컵입니다. 종이컵도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현수막. 우리나라 그 현수막 보통 뭐 5m 정도 맞추면 한 3, 4만 원 드나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0 몇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경쟁력이 있어서 한국으로 주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직수출 성공 요인은 시장조사 품목 선택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니치 마켓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지화가 중요하고요. 현지화, 아까 얘기한 언어미능인데, 현지 결제수단, 현지 택배사, 티쿤 글로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과 택배라고 일본의 사과 택배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가격 경쟁력이 좀 있어야지만이 된다. 예. 예. 지금 그래서 직접 수출 전략으로서는 수출 중소기업을 잘 발굴해서 글로벌 수출 기업을 육성하고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를 통해서 전자상거래 통상 강국을 실현하자 이런 뜻입니다. 전자무역의 혁신 방안입니다. 예, 그래서 HS 품목 분류 인공지능으로 해야 되고요. 포쇄화물 운송 포쇄장치장 화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고요. 또 관세청의 유니패스도 유니패스 통관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분석 활용이 되고 KT넷의 유트레이브 허브, 블록체인이라든가 인공지능, 전자지갑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스마트 항만 물류에서는 IoT, 빅데이터, AI, 온라인 무역 전시장에서 AR, VR, 그 다음에 확장 현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전자무역 혁신이 되려면 블록체인 기반의 무역 기관과의 초연결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므로서 전자무역의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전자무역, 무역학과 전국에 있는 통상학과라든가 무역학과의 커리큘럼이 전반적으로 개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자신용장이라든가 전자상거래 무역이라든가 스마트 물류 이런 커리큘럼들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는 기존 사업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하는 것은 앉아서 재난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피터 드러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다양한 기술이 서로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대응을 이뤄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전자무역 혁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이 국내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국내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인구가 다 해봐야 5천만 명이고 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내면 전 세계 어느 나라로 진출할까를 먼저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뭐 인구가 작은 나라가 아닌데도요.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 전자무역 이런 사업은
이거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75억을 상대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이제 G10, G7에 들어갔나요? 이제 G5 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나라가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 쇼핑몰도 상거래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쿠팡도 난 왜 이렇게 국내에서만 장사를 하는 것을 전략을 세우는 건가 참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 70억 인구를 상대로 해서 하는 비즈니스 이게 바로 이제 국경 간 전자상거래거든요. 지금 사례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해외로 판매를 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자기네 제조된 상품을 이제는 국내에다 팔 생각 말고 꼭 뭐 현대자동차의 벤더가 되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뭐 LG의 뭐 벤더가 되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 예, 그야말로 독립군과 같은 예, 이러한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또 G5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내 5천만을 상대로 사업을 할 생각을 말고 전 세계 75억의 인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것이 이제 가능한 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들, 또 인터넷 그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국제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해외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영어를 어느 정도 많이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국제적으로 글로벌한 이런 플랫폼들이 나와줘서 국내를만을 상대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지 말고 전 세계 어느 나라로 또 전 세계를 그 글로벌하게 예,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과 전자무역 혁신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네,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은 카톡 채팅 올라온 것부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귀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해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잠깐만요. 우리 한국 기업의 30% 이하만이 수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욱 해외 시장 확대가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병훈 대표님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예, 예. 지금 온라인 플랫폼은 기업들이 뭐 몇 개 기업들이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 24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예, 카페 24라고 이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온라인 플랫폼도 다 이렇게 기본 플랫폼들이 다 올려져 있고 또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출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몇 가지 그 플랫폼 URL 주소를 알려주면서 이제 네. 그런 업체들이 지금 한
한 20개 정도, 30개 정도요. 30개 정도 있고,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이제 티쿤 글로벌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티쿤 글로벌은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프랜차이즈 형태로 그 온라인 표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다른 그 해외로 수출하는 플랫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 플랫폼을 활용하게 해요. 활용하게 네, 해서, 이제 그 플랫폼 사용료는 이제 매출액에 뭐 얼마를 뭐 이렇게 쉐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부에서 이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글로벌 플랫폼 그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이제 지원을 좀 해주고 있고요. 좀 미미하게나마. 그래서 그 해외 시장 확대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이 온라인 이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도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일반 제조 산업단지 공단이나 이런 데서도 제조업체들이 뭐 반드시 뭐 오프라인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이런 온라인 수출 플랫폼 형태를 다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좀 추가해서 하나 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좀 더 질문을 드리면요. 그 HS 코드 넘버를 알아내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게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어떤 그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고 또 너무 두리뭉실한 부분들이 많아서 네. 그 사실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저기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하는데도 역시 사람이 쉽지 않으면 걔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어느 정도나 그게 지금 진행이 되어져 있을까요? 지금 사실 그건 제가 논문을 그 국제 저널에다 논문을 썼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논문을 쓰고 나니까 이제 그 관련된 업체들이 그거를 좀 이 시범적으로 개발을 한 업체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무역정보통신이라고 네. 거기서 이제 뭐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확실한 남바를 이렇게 확정 지어주는 게 아니고, 예. 뭐 가령 이제 의류다 그러면 의류에 대한 이제 소재, 뭐 폴리에스터냐, 나일론이냐, 뭐 혼방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HSN 넘버가 막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 소재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일반 무역업체에서는 그 실무자들이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관세청이나 이런 그렇죠. 데서 예. 의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KTNS에서 일부 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그냥 추천, 레코멘데이션. 그러니까 요 품목은 요 번호다, 이렇게 추천 정도 하는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져서, 그런 정도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예, 감사합니다. 김도환 대표님이 얘기 오셨네요. B2B 무역이 아직 전자무역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 것을 알고 있는데 중소상공인들이 전자무역 체제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의 코칭 컨설팅 사업 현황이 좀 아시는가요?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부에서 아마 바우처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코트라나 이런 데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예산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많이 책정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이러려면,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과감하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무역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뭐 그죠? 원료가 특별히 무슨, 어,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상품을 데려다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이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런 B2B 그 시장 확대 측면에서 또 온라인 지금 인터넷이 전 세계
전 세계를 어떤 왜 상품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온라인 전시장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부에서도 좀 홍보가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또 예산을 좀 대폭 좀 반영을 해서 무역업체들 또 일반 제조업체들이 이 전자무역을 활용해서 수출을 많이 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고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또 요즘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인데 내수보다도 해외로 눈을 돌려서 좀 그 경쟁력 또 기업의 활로를 새로 개척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기 우리 김도환 대표님 직접 요 다음 거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실까요? 일단 사정상 비디오는 말로만 하겠습니다. 네네. 양해해 주시면. 지금 얘를 아주 이 D2C 말하자면 최종 소비자에게 수출하는 직구매라든지 수출 쪽은 좋은 사례가 많이 되셔서 참고 많이 되는데요. 실제 이제 조금 이 B2B 베이스로 수출 수입할 경우에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 무역이 이용률이 아주 우리나라는 잘 됐지만 외국에 또 파트너가 준비가 안 된 상태도 있고 해서 우리 국내에서 수출할 때에 그런 종합적인 플랫폼에 단순한 물류라든지 결제 부분만이 아니고 정성적인 예를 들어서 수출에 FTA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 이런 거를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민관이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모델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네네. 아직까지는 그런 종합 서비스 모델은 없고요. 코트라에서 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좀 무역업체들을 좀 도와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종합 서비스 모델 FTA를 활용한다든가 또 B2B를 통해서 수출을 확대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좀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산업자원부하고 그다음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또 중소기업부의 해외 수출 팀하고 조만간에 한번 미팅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이제 감사합니다.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방 없으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얘기하실 분? 그럼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우리 지금 우리 기술독립군에서 많은 좋은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글로벌로 P2P 지금 쇼핑몰이고 이런 부분이 지금 되어져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의논하고 싶으니까 여기 한번 우리 기술독립군 베이스 캠프를 조만간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같이 얘기를. 방문하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오시는 날 좀 공지하셔서 같이 관심 있는 분들 같이 모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전번도 얘기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카톡방을 제가 다시 만들 테니까 관련해 가지고서 같이 한번 회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우리 국회 차원으로 우리가 정책 제안을 우리가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재단법인 한국혁신전략연구원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묘수풀이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언제든지 잡아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카톡방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우리 공개 카톡방에 올리지 말고 그거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톡방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최경준 교수님께 박수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